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지금, 뭡니까, 나라가 지금 한 1970년대로 한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이제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어, 뭐, 참, 이런 걸 보면 윤통이 참 위대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죠.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모든 걸 다 알고 나라 자체를 갖다가 리셋 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항공모함 어쩌고 막 그 비아냥대는 그런 놈들도 많은데 그래 저기 그 이민에는 아마 불안감도 아마 같이 공존하고 있을 겁니다. 부정선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조만간에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 한다고 했습니까? 그럼 결국 최수영 공작관 얘기대로 청명한식 그때를 전후해서 미국에서 발표가 있겠죠. 그러면 아마 엄청난 광풍이 몰아닥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또 1420만 명분 백신에 곰팡이가 있었고 이물질이 있었다고 그 기사가 난 지는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제도권 내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죠. 아까 보니까 오늘 그래 어딥니까? 국회 앞에서인가? 백신 피해자들하고 국힘 애들이 나가가지고 아마 피켓 들고 시위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매체들에서 이걸 다뤄주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체에서 제대로 다뤄주질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매체들이 다룰 수밖에 없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장애투쟁이고 뭐시고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루에도 2번, 3번씩 기자들 불러놓고 계속 기자회견을 하라니까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분명히 그러면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기자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미국의 그 누굽니까 대변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하면 바로 거기서 면박을 줘버리라니까 기자들한테. 네가 기자냐고. 네가 다니는 방송이나 신문사가 언론이냐고. 그렇게 꼽을 주면서 계속 하면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쓰고 싶어도 열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뜯어대는 거야. 근데 안 하잖아요.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 투명투표함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은 싸운다고는 얘기하겠죠. 최고회의 때나 한 번씩 발언하는 거. 근데 그게 다잖아. 그거 매체들에서 제대로 안 다뤄주잖아요. 그리고 그래. 그리고 어제 그제 그래 전환길 뉴스에서 이제 또 그 박사님 이름이 배용석 박사님이었나? 그분 모셔다가 또 이제 우한폐렴하고 백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까발렸죠.
그러니까 보세요. 최수영 공작관도 그렇고, 전환길이 이제 뭐 그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크게 막 터뜨리니까 이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아먹지를 못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 받아먹어야 이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전혀 받아먹질 않고 그냥 자기들 뭐 나름대로 그냥 뭐 열심히 한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것들끼리 나가가지고 그냥 뭐 장애인 나가가지고 한번 기자회견 하나씩 한번 하고 그 끝. 그다음에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 다음이. 그래 이게 만약에 진짜 진정성이 있다면 이걸 밝혀내고자 하는 그 진정성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자회견 하루에도 2번, 3번씩 하면서 말도 되도 않는 소리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새끼들이 있으면 그냥 네가 기자냐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들한테 지금 곰팡이 백신을 주사했다 하면서 막 떠들어대라니까. 그걸 하라고 그래. 전환길도 이런저런 자리 깔아주고 밥상 차려주고 하는데도 전환길이 차려준 밥상은 절대 안 받아먹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참. 뭐, 더 이상 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쓰레기 같은 새끼들. 보시면, 그, 지금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한일 중 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뭔가 난리가 난 듯이 하고 있죠. 근데 일본을 보면 그래. 다카이치가 원유 공급 불안에 중앙아시아, 남미, 캐나다 등이 대안이다고. 그래서 알래스카 원유 조달하는 것도 얘기하고 또 보시면은 당장 이제 급하니까 국가 비축유를 방출하고 이달 중 산유국 공동 비축유도 푼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어이씨 잠깐만 그게 없네. 그게 좀 빠뜨렸네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 관계 장관들이 실제로 저기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그 기사도 있었는데 제가 뭐 그 기사를 빠뜨렸네요. 그러니까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그 관계 장관들이 백방으로 이제 뛰어다니면서 지금 협상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있습니까? 아니, 근데 저도 놀랬던 게 뭐 종량제 봉투가 없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아마 나프타가 아마 이런 비닐 만드는 원료인가 보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 이번 주에 나프타 수출 제한하고 매진매석을 금지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딴에는 지금 이 나프타가 이제 부족하다고 하니까 수출도 제한하고 이제 사재기를 못하게 이제 금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도 보니까 보세요. 국내에 남아있는 나프타 보름치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제 3월 19일 기사 아닙니까? 3월 19일 날 기사에 우리나라에 지금 나프타가 전체 분량이 보름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25일이니까 어제죠, 어제. 아니 수출 제한하고 매진매석을 금지할 게 아니고 지금 이 매진매석을 하려고 해도 그럴 물량이 없다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 물량도 없다는데 뭐 수출 제한하고 매진매석
금지한다고 이런 생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들이 제대로 된 진짜 언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또 생쇼하네? 야, 지금 현재 국내에 지금 남아있는 나프타가 그러니까 19일 날 보름치였으니까 지금 25일이니까 이제 열흘치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열흘치도 안 남았는데 뭔 매진매석을 금지하고 수출 제한하냐고. 야, 이 등신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금 일을 똑바로 안 하냐고 그 비판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 보세요. 나프타 수급난에 여수 2공장 가동 중단. 아니, 나프타가 없어가지고 지금 공장 가동을 지금 중단한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나프타 수출 제한하고 매진매석 금지. 와, 이게 그래, 이거를 세상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중동전쟁 여파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 저기, 지난 윤통 때는, 그, 윤통 때 그 당시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터져가지고 이제 막, 그때 초기지 않습니까? 그때 원유가 그 130달러까지, 가격이 130달러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그거 윤통이 다 잡았잖아요. 그 아까 일본도 보셨잖아요.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이 최대한 지금 비축류 빨리 풀고 빨리 저기 대책 공급지 빨리 찾아라. 장관들이 지금 버선발로 뛰어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냥 쇼만 하고 있잖아요. 쇼만.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이게 쇼지 뭐냐고. 근데 이거를 비판해야 될 새끼들이 그냥 이러고만 있어요. 그러면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 이런 걸 끊임없이 얘기를 하라니까. 니들이 언론이냐고. 니들이 언론 맞냐고. 니들이 기자야? 하면서 까라니까. 그러면 열받아서라도 기사를 쓸 거 아니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끊임없이 이거를 그 이슈화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속 각인이 되도록 싫건 좋건 이 내용들이 사람들 머리에 각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뜯어내야 된다니까. 기자들 그 새끼들 기레기 새끼들 불러다 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껌을 주면서 아니 열심히 일하는 강대 기관장들 껌을 주는 그런 대통령 아유 씨발 대통령 그런 새끼 이거는 내 진짜 이런 엄청난 지금 지금 70년대로 돌아간 건데 여기에 대해 참 그래서 이번 주부터 쓰레기 봉투 생산 중단. 대책 없잖아요. 그냥 아니 원료가 지금 다 바닥났는데 뭐 수출 제한하고 매진매석을 금지한대요. 매진매석 할 그것도 없다니까 이 쌍.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1970년대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 결국에는 또 무슨 전략 국민행동 발표. 이게 진짜 참 자기들이 이 빨갱이 새끼들이 그렇게 욕했던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자기들이 그렇게 그 노래를 부르는 독재 시대 때 이 유물 아닙니까 이게.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에너지 전략 국민 행동 발표. 근데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어. 그 윤통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착하고 성실하다고. 지도자만 잘 만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그게 딱 여기에 들어맞는 거 아닙니까? 이보세요. 승용차 오부제 참 적정 실내 온도 준수, 저녁 시간 가전제품 효율적으로 이용 절약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필요한 조명 끄기, 전기차 휴대폰 낮 시간에 충전하기. 낮에 충전하는 얘기는 낮에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친환경 운전하기, 샤워 시간 줄이기. 보세요. 아니, 그, 요즘, 저기, 기름 떼가지고 난방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아니, 요즘 전부 다 가스잖아요, 가스. 그런데, 석유 얘기하면서 왜 샤워 시간을 줄이래요? 아니, 그냥, 그 샤워 시간을 줄일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그냥 찬물에 샤워하세요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지금 날도 풀리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제 저기 따뜻한 물 안 써도 이제 될 정도가 됐으니까 그냥 찬물로 샤워하세요. 이게 차라리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요? 샤워 시간을 줄이다니. 아, 참.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참. 아. 이게 지금 뭡니까? 제가 태어나가지고 10대까지 그때보다 더 후퇴한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진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보예요, 여러분? 그 차량 오부제. 국민은 에너지 아껴 써달라. 기름값 담아본 발본 세고 날 것. 아니, 지금 재고 가격제인가 뭐 그거 하면 그게 담합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요금을 딱 정해주는 게 이게 담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씨, 나도 말을 하면서도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조사해. 한 번씩 헷갈리네. 나 정말 진짜. 전쟁 끝나도 에너지 시장 정상화에 4개월 걸린다. 그 카타르 에너지 초비상 의무비 직분 9일 카타르 항과 계약 불가 항력 선언하지도 했죠. 그 이제 가스도 이제 못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그냥 이런 일이 생기면 진짜 제대로 일을 해야 되잖아, 일을. 근데 일을 안 하고 그냥 짱게 배급받아 먹는 이 쓰레기 새끼들, 이 매체들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막 그냥
왜곡 조작해가지고 그냥 태평성대인 것처럼, 아, 이래, 그 이제,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진짜 뭐, 한 다음 달쯤서부터, 저기 뭐야, 무슨, 우리가 진짜 그 뭡니까,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 때 경험했던, 그 뭐라고, 그 뭐였죠, 그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단수를 하고 단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상황이, 아, 참, 진짜, 아, 저도 그냥, 아이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아유, 정말, 씨. 그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뭐, 옆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비교 분석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일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비교 분석을 안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지금 뭐, 비축유 공고 다 풀면서, 지금 대체 공급지를 물색하고 물색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 장관들이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쇼만 하고 있고. 여보세요, 뭐 원유 LNG 수급 위에 관련 국가 릴레이 회담. 아니 그 관련국 어디? 카타르에는 LNG 도입 지원 요청. 사우디 UAE 대체항로 원유 확보. 근데 아무도 안 움직인다니까요. 이 타이틀은 이렇게 해놔놓고 아무도 안 움직여.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이거 참 만약에 진짜 의지가 있으면 진짜 이럴 때 날아가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화로 그 좀 우리 급한데 좀 그 문의 좀 대줄 수 있어요? 가스 좀 대줄 수 있어요? 직접 가야 될 거 아니야. 직접. 그 왜 안 갈까요? 이 새끼들 그러니까 저기 혹시나 해가지고 그 저기 사고 날까 봐서 그러겠지. 지금 그 어쨌든 막 미사일 날아다니고 하니까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일을 아휴 참. 그 보세요. 3월 초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유 208일 물량 비축. 208일이면 7개월치 아닙니까? 7개월치. 7개월치면, 7개월치가 지금 비축되어 있다며.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뭐 에너지를 전략해라, 뭐 오부제 하고, 뭐, 이런, 이런 얘기, 이거를 진짜 제대로 된 만약에 언론이 있다면 이걸 제대로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 야당이, 아니, 제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민심을 받아내는 그릇이 돼야 된다고.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버도 한 번씩 보다가도, 이 소위 우파 유튜버들이라는 것도 제가 왜 이 짜증이 나냐면, 아니, 이런 상황에서, 아니, 이재명이 욕해서 어쩔 건데. 아니, 찐짜이밍 저 새끼 욕해서 어쩔 건데.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이겨야 정상화 된다고? 아니, 지방선거를 어떻게 이길 건데? 그리고 지방선거 이기면 뭐 할 건데? 아니, 이 새끼들한테 부역하는 놈들만 죄다 지금. 그나마 그래도 조금 색깔이 좀 분명하고 뭔가 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들 다 잘라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겨서 뭐 어쩔 거냐고. 아니, 인물들을 봐, 인물들을. 온갖 쓰레기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런 새끼들로 만약에 그래 이겼다 치자. 그 새끼들로 뭘 할 수 있는데?
당원 80%가 그렇게 지지를 하면서 윤의계인 하라고 칼을 쥐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칼이 너무도 자기한테 버거우니까 그렇다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아니, 그냥 내려놔, 이 새끼야. 안 그러면 그 칼이 네 목을 자를 거야, 이 새끼야. 한심한 새끼들. 이런 걸로도 하루 종일 물어 뜯을 수 있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힘이 없어서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방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근데 공천하는 새끼들은 온갖 개쓰레기들 막 모아가지고 공천하고 있고. 한심한 새끼들. 뭐죠? 4월 위기에서 선거원 정부. 아니, 지금 선을 긋고 있잖아. 에너지 아껴 써라. 어부지하자. 그 말이 앞뒤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앞뒤가 안 맞으면, 아니, 그래. 기자라는 새끼들이, 언론사라는 새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씨부랄까. 그 보세요. 이거 원유 총 2,400만 배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3월 18일 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아니, 1,800만 달러, 배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그거 언제 오는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다 똑같은 얘기고요. 출퇴근식 어르신들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연구하라. 왜 이러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치는 것들, 이것들이 아메바 새끼들이, 아메바 새끼들, 좀비 새끼들이지 뭡니까? 바퀴벌레 새끼들이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 또, 그래, 어렵다니까 우리가 또 도와줘야지. 이게, 그래, 좀비, 바퀴벌레 새끼들,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이 씨발, 주변에 진짜, 10명 중에 한, 100명 중에 35명 정도는 그런 새끼들이란 얘기 아니야. 100명 중에 35명 정도. 아니죠?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씨발, 뭐, 한 8, 90%가 뭐 그런 것들이지. 나머지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는 개돼지들이고. 그리고 보세요, 이게, 그래, 가만 생각해보면, 이걸 또,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하는데, 이걸 어떻게 제한하죠? 그럼 사람 세워놓고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 못 들어가게 금문검색 해가지고 막을 건가? 아니,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는, 씨발. 그게 뭐 생산자 물가가 6개월째 고유가 영향. 아니, 생산자 물가가 6개월째 올랐는데 이게 고유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만약에 그래,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을 패기 시작한 게 6개월 전부터요. 생산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였으면은 어느 정도 뭐 좀 인정을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6개월째 오르고 있다면서, 그럼 계속 지금 오르고 있다는, 그러면 전쟁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유가하고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아니, 씨발, 뭔 이런 개 같은 소리를 갖다가 아무렇지 않게 이런 씹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씨발 지적하는 것들이 단 한 놈도 없어. 지식이란 새끼들, 뭐 정치한다는 새끼들,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적을. 아니, 씨발아, 이게 기사냐고, 제목을 이딴 식으로 잡냐고.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게 이제
이제 한 달 정도 돼 가는데 6개월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게 왜 고유가 탓이냐고. 그때 유가가 엄청 비쌌냐고. 근데 아무도 말 안 하잖아.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됐으면 지금 이 찌짜밍하고 이거 지금 정부를 갖다가 지금 비판을 해야 되잖아.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노? 지금 국민들한테 전략하라고 할 게 아니고 쌍놈의 새끼들아 해결책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관계 장관들 씨발놈들 그 구하기 위해서 지금 맨발 붙고 뛰는 새끼 있냐고. 에이 씨발. 예, 성능자 오부자하고 최고 가격제 에너지 절약 엇박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 시행한다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그 뭐야 에너지 함부로 못 쓰게 하겠다는 의도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또 성능차 우부제는 왜 해? 성능차 우부제 할 거면 기름값 그대로 놔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막말로 씨발 그 기름값이 비싸면 우부제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안 갖고 나갈 거냐? 엄청난 부자 아닌 이상에 아니 기름값이 뭐 예를 들어서 2천 한 300원 400원 막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아니 일반 서민들은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닐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한을 안 해도. 근데 이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아니 한쪽으로는 지금 정부가 재고 가격제 해가지고 그 정유사들이 주유소들이 그 기름값 올리는 걸 막아줬습니다. 우리 일 열심히 잘하고 있죠. 해놔놓고 갑자기 또 성능자 오부제를 왜 해? 지금 에너지 위기라서 지금 에너지를 절약해야 됩니다. 오부제 시행하겠습니다.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면 최고 가격제 실시하지 말고 그냥 냅두고 그러면 알아서 오부제가 아니라 알아서 그냥 안 걸고 나간다니까. 아니 그래 기름값 잡았다고 국민들한테 홍보를 졸라 해놔놓고 기름값 잡았으니까 이제 오부제 실시할게요. 근데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아이씨 쌍놈 새끼들. 뭐 이 양반도 뭐 코로나 당시 백신 미생물 확인됐었지만 음모론자로 몰렸다. 그때 저도 기억납니다. 그 동영상으로 그때 나왔어요. 분명히 그 백신 안에 뭔가 움직이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아마 2021년 하반기였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몇 개 올렸었는데, 물론 금방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뭡니까 채널이 뭡니까 구독자 수도 많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 뭐 1년 한 6, 7개월 정도 후에 한 건,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정도 후에 한 건 강제로 삭제당했다고 한번 문자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새끼들 그때 자기들도 동조했잖아. 다 음모론자라고 막 몰아붙였잖아. 근데 이제 와서 또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이것들이 참 내가. 그리고 어제 이제 나왔던 배용석 교수가 아니고 학자, 백신 사기극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우한폐렴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백신 맞고 죽은 거다. 20년 그러니까 딱 발병했던 그때죠. 대만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7명이었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어차피 2021년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니까. 근데 대만이 그러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7명이 죽었는데 백신 접종 후 19,000명으로 늘었대요. 19,000명. 그러니까 2021년. 아니, 7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갑자기 19,000명으로 늘었어. 19,000명으로. 그 베트남이 35명이 죽었는데 백신 접종 후에 43,000명. 태국이 63명 죽었다고 했는데 접종 후에 34,000명. 우리나라도 91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신 접종 후에 36,000명. 그리고 확진자의 94%가 백신 접종자였다고. 그 백신 왜 맞았죠? 아, 그래서 저는 백신 단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아니, 예나 지금이나, 아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새끼들이 뭘 하라고 하는데, 그걸 왜 해? 밥 먹듯이가 아니고, 거짓말을 숨 쉬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새끼들이 뭐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왜 따라요? 왜 정신 새끼냐고. 그리고 안철수에 대해서도 사기 방역의 주범, 22년 3월 3일에 윤통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방역을 안철수가 가져갔어. 안철수가 추천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백경남, 지영미, 장정기석. 이 새끼들이 일종의 이제 윤통이 항상 말했던 카르텔이죠. 카르텔. 이권 카르텔. 이권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을 속인 겁니다. 국민들 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백신을 맞게 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안철수가 주범입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2,000명을 발표한 사람이 박민수 차관이라고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정은경, 안철수 사기 방역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빌 게이츠에 대해서. 그 빌 게이츠 하면 제가 그제도 여행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개새끼 이거 이 전 인류를 상대로 두 번의 사기극을 펼쳤죠. 그 첫 번째가 뭐였냐? Y2K.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연도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엄청난 사고들이 터질 거다.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날 거다 했죠. 근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한 건도 사고 안 생겼습니다. 그때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었죠. 그 새끼 누굽니까 그거? 그 새끼 이름 뭐야? 아 씨발 클린턴. 그때 그걸로 해가지고 빌 게이츠가 지금 그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가장 큰 이유 계기가 그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왜냐면 제가 딱 그 사건의 정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대구의 모 업체에 그 당시는 대부분이 다 코볼로 작성된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그 도수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윈도우용으로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대구의 한 업체에 시스템 개발해주러 교체해주러 그렇죠. 해주러 갔었죠.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윈도우용으로 다 변환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잘 알아요. 그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걸로 해가지고 제약회사를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이 짓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도
그 얘기를 좀 합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가 백신으로 인구 조절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한 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Y2K로 전 인류를 대상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백신으로 또 사기 쳐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잖아. 이 프로에서 의사 새끼들도 그때 한 명 접종하는데 접종 비용을 2만원씩 받았다고 하잖아요. 일종의 수수료죠, 수수료. 그러면 1억 5천만 회를 접종을 했대요. 그러면 1억 5천만 회 2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3조잖아, 3조. 3조. 그 3조라는 돈이 의사 새끼들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윤통을 싫어하는 거죠. 뭐 좀 해. 그 모든 세력들이 윤통을 다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어차피 윤통이 다 알고 이제 했다는 거. 그 빌 게이츠 그 새끼는 뭐 앱스타인 파일에서 나오면 뭐 성병도 걸리고 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쓰레기 새끼. 하에다 그 시부라 새끼 미국 빨갱이 그도 농촌 새끼 그 쌍놈의 새끼도 내일 모레면 나이가 100살인데 뒤지도 않아 이 시부랄 것들은. 빨갱이 새끼들은 명줄도 존나게 길어 씨발. 그 개놈의 새끼도 그 나이에 아유 씨발 앱스타인하고 어울리면서 하여튼 빨갱이 새끼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유 씨부랄 것들.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님의 콘텐츠를 삭제했습니다. 이거는 2022년 5월 19일 날 받은 메일입니다. 이 뭐냐면 으이씨.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10,000명 돌파, 21영시 기준, 뭐 이래가지고 제가 무지 깠었습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의료정보 정책 위반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잘못된 의료정보가 아니죠.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당시에 매일요, 확진자 발표하고 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아니, 확진자 수도 그렇고, 매일 검사하는 그 샘플도 그렇고, 도대체 그 수많은 사람들 매일 어떻게 추출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확진자, 판정을 하는 건지.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엑셀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번 쭉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 만에, 한 두 달? 한 두 달 정도? 하여튼, 그래, 두세 달? 최대? 두세 달 정도 만에, 뭡니까, 이거. 검사 샘플 수가 인구수를 초과를 해요, 초과를. 아니, 나는 검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검사한 사람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이랬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만들어 그냥 예를 들어서 한 2, 3천 명 검사해놔놓고, 그걸
예를 들어서 3,000명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만약에 10명 나왔다. 그러면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뭐 그다 그냥 대충 그렇게 곱해서 그냥 구해놨나? 그러잖아요. 아까도 배용석 그분이 말씀하시듯이 아니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 수백 배라고 수백 배 수천 배 7명이었는데 19,000명이니까 수천 배 맞죠? 2,000배? 2,500배, 3,000배, 2,700배, 2,800배. 그리고 이게 전 인류를 노예화하려는 세력이 행동을 개시했다. 그거 제 얘기가 맞잖아요. 그냥 어제 그제 그분이 얘기했던 게 이 백신으로 인구 조절하고 막 이런 거 아니 근데 봐 이 딱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잖아. 전 인류를 노예화하려는 세력이 행동이 그냥 적당히 인구 백신이든 뭐 이런 걸 좀 죽이고 좀 쓸만한 이제 노예들만 남겨놓고 자기들은 이제 그래 이름 보세요. 유튜브는 현지 보건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 합의와 상반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주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독재잖아 독재. 이 틀막이지 이게. 지금 그래 뭐지 내 말이 맞잖아. 이거 2021년도에 내가 방송한 거라니까. 근데 삭제를 시켰어, 이 개새끼들이. 이 씨발, 전부, 짱 개새끼들한테 돈 받아 처먹고, 제가 짱 개편이었을 때지. 보세요. 트럼프 형님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안 됐으면, 그냥 전 세계가 그냥, 짱 개새끼들 아가리로 다 들어갔다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트럼프 형님이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 윤통이다. 이 새끼들이 보면 예를 들면 보통 뭡니까 노출이 안 되게 그냥 블락 처리를 하는데, 그냥 자기들 이미대로 그냥 삭제를 해버려요. 이 개새끼들이, 이 당시에. 이 쌍놈 새끼들이. 그리고, 이게, 보세요. 또 틀린 수치로 한 압박. 한국 40년 보호 안 높나? 트럼프 주한미군 규모 부풀려 파병 압박. 28,000인데 45,000. 자꾸 부풀린 이유는 이 얼마나 이 쓰레기들입니까? 아니 지금 찌짜이밍이 지금 숫자 갖고 장난치는 이런 걸 한마디도 안 하잖아. 한마디도. 외국 조작 선동하는 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자기들이 동조를 하고 있잖아. 동조를 아예. 그런데 트럼프 형님이 이거 그 수지 잘못 말한 거 가지고는 이렇게 물고 싶고 뜯어. 이 버리 새끼들. 이런 새끼들을 살려둬서 되겠습니까, 이러? 제가 그랬잖아요. 언론도 다 통폐합시켜야 된다고. 신문들 뭐 한두 개만 남겨두고, 중앙일간지는 한두 개 정도만 남겨두고, 싹 다 정리하고, 그리고
허위 선동질 하는 기사 뉴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보세요. 이거는 제가 가져온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통의 역할이 컸다는 걸 좀 암시하는 이제 트럼프 형님의 뭐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 그러니까 2024년 11월 8일이니까 당선 확정되고 바로 다음날 이제 기사죠. 그러니까 트럼프 형님이 당선되자마자 3시간 만인가 바로 윤통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선되자마자 바로 통화를 했다는 거는, 그러면서 그때 했던 게 한국 군함 세계 최고다, 협력 필요하다, 미 안보위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군함 건조 사업하고 MRO 사업에 이 당시에 나왔던 이제 금액이 1,500조에서 1,500조. 당연히 플러스 알파 되겠죠. 그랬는데 지금 이 빨갱이 새끼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 날라갔습니다. 근데 윤통 복귀하면 어차피 다 다시 가져올 거예요. 보세요. 미 당선인 이례적 신속 통화. 왜 그랬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안보 측면에서는 물론 LNG 선박 건조와 같은 경제 분야까지 조선업 선두주자인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미국 조선업은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이어가길 원한다. 그리고 취임하던 날 바로 제일 먼저 주한미군하고 통화를 합니다. 영상통화. 그러면서 한국 상황 어떠냐고, 뭐 김정은 하면서 막 이렇게 했죠. 그리고 취임 직후 주한미군 먼저 찾았다. 취임하자마자 주한미군. 저도 이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한미군이 뭡니까, 사이버 작전을 수행해가지고, 짱깨 해커들을 막아냈고 잡아냈다는 거는 저도 얼마 전에, 한 2달 정도 전에 최수영 공작관, 내 발언으로 알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때는 몰랐어요. 근데 결국에는 보면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왜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윤통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바로 주한미군하고 바로 영상통화를 했나.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 그리고 보세요. 이거는 탄핵 선고난 그날 트럼프 측근, 트럼프 윤종경 대화하고 싶다고 해. 이게 존경한다는 말 표현은 솔직히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굳이 따지면 아마 한 아들뻘 정도 되나? 뭐 아들뻘까지는 안 되겠다. 한 15살 정도 차이 나나?
그 좀 한 15, 16 정도 차이 날 거니까 3,000불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 최수영 공작관의 그 주한미군이 사이버 작전으로 퇴치를, 해킹하려는 거, 퇴치를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오늘 찾아봤죠. 그 이런 이제 얘기들이 오고 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한동안 그러면 물론 이거 뭐 실체적으로 뭔가를 얘기할 수는 없죠. 그 영원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굳이 안 한다면. 하지만 이 정황상 트럼프 형님이 당선되고 바로 제일 먼저 통화한 사람이 윤통이고, 또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영상통화를 한 것이 주한미군이고, 또 윤통을 존경한다고도 이제 얘기를 했고, 이게 분명히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윤통이 아니었으면 트럼프 형님도 그 위치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이제 윤통을 존경한다고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 뭐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고개가 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윤통이 없었으면 자기도 지금 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확신이죠, 확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4년 5년 전서부터 윤통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한결같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리셋 코리아 시킨다. 제2의 건국을 할 거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우개로 좀 지우거나 해가지고 다시 걸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4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하얀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림만 그리면 됐었습니다. 근데 윤통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물러간 이후로 40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쓰레기가 됐죠, 쓰레기가. 온갖 똥오줌을 다 싸질러 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려놨던 그 A4지 위에다가 똥이고 오줌이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들 다 해놔놓으니까, 이거를 고치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파기를 해야 돼. 그리고 새 글로 가져와야 돼. 제가 이 얘기를 4년 전부터 했잖아요. 방송에서 분명히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계엄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제가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혹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빨갱이들도 막 온갖 곳곳에 다 숨어 있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뭔가 그냥 오로지 그냥 윤통의 어떤 그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 방법을 찾아낼 거다. 이제 임기 안에 했는데 그것도 좀 순진한 생각이었죠. 너무 지금 썩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뭔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윤통이 선택한 게, 그래, 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권력 너희들이 가져가라. 툭 던져준 거죠. 그러고 나니까 너도 나도 한 자리 하자. 나도 한 자리 하자. 다 기어 나오잖아. 다 튀어나오잖아. 더 이상 피하식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뭐 투명하게 이제 완벽하게 다 드러나잖아. 그냥 이제 가차 없이 학살을 하면 되는 이제 단계로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행위는 윤통한테 빚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빚이 있거나 그건 다 떠나서 우리나라를 포기 못 한다니까요. 포기할 수가 없다니까. 왜냐?
일단, 윤통을 빼고 보더라도, 트럼프 행위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짱개 새끼들 일단 임기 내에 다 조져가지고 다시는 재기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게 트럼프 행위의 지금 목적인 목표인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진짜 진미로 돌아서 가지고 트럼프 형님하고 진짜 굳건하게 혁명으로서 진짜 한 몸이 돼가지고 한다면, 보세요. 서해 해안선을 따라서 미사일 기지, 방공망 촘촘히 설치하고, 또 섬 몇 군데다가 또 미사일 기지하고 이런 거 박아놔 보세요. 저 새끼들이 어디 감히 기어나와, 서해로. 뒤질라고. 그리고 바다 속에서는 핵 잠수함이 24시간 365일 계속 자망하면서 감시하고, 하늘에서는 정찰기 또 24시간 365일 떠다니면서 또 감시하고 해보세요. 이 새끼들이 감히 어딜 기어나와, 뒤질라고. 분명히 윤통도 그렇고 트럼프 행도 그렇고 그걸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두 번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그리고 그러면서 공작을 해가지고 티벳 독립시키고 위구르 독립시키고, 뭐 저 밑에 베트남 쪽에 저 장족 자치구도 있잖아요. 장족도 독립시켜버리고, 뭐 소수민족 다 독립시켜버리면 뭐 개털 드는 거지.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 새끼들하고 이제 뭘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윤통도 분명히 말했어요. 날이 풀리면, 근데 제가 또 이 얘기하면 또, 저 빨갱이 새끼들 중에서는 또, 날 벌써 다 풀렸다고? 아직 덜 풀렸다, 이 새끼야. 아직 좀 쌀쌀하거든. 여기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존경하며 탄핵 수주가 없다면 직접 얘기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아니, 어차피 얘기하고 있다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기사 나왔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굳이 이렇게 열을 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생각하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정치가, 그리고 정당의 역할이라는 게 국민들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당원들도 80%가 지지를 했고 국민들도 지금 50%가 넘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윤어게인. 왜냐? 윤통 마지막으로 지지율 조사했을 때 52% 나왔습니다. 그 민의를 담아가지고 뭔가 투쟁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선거 전략을 짜고 그래야 이길 거 아냐. 그런데 반대로 가고 있잖아, 반대로. 아니, 민의는 분명히 윤어게인을 해라. 그런데 싫어. 그걸 차버리는데, 이런 새끼들을 지지를 어떻게 하냐고, 이런 새끼들을. 전환길이가 밥상을 차려가지고 숟가락같이 얹어주고, 니 이거 그냥 와서 밥만 먹어라. 숟가락도 다 있으니까 와서 그냥 밥만 떠먹어라. 그러는데도 그렇다잖아, 그렇다. 도대체 이런 새끼들을 왜 지지하냐고,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어디 어우,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